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96만원입니다. 이틀째 지금 그 1000만원을 찍고 뒤로 자꾸 빠져가지고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1000만원을 장중에 오늘 1000만원을 한 3번 정도 찍었는데요. 1005만원까지 갔다가 뭐 휙 하는 사이에 쭉 빠져버려가지고 일단 99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게 1000만원이 뭐 목표치는 아닌데 7월달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게 1000만원 일단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오늘 못한 것도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나마 수익이 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손실 났던 거를 9월달에 15만원 회복했고 10월달 들어와서 이제 거의 회복을 다 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회복하고 나면 재정비를 해가지고요 이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흔들리지 않고 차곡차곡 수익을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900만원이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900만원 깨지고 뭐 복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며칠 수익 쭉쭉쭉 연속 나면서 지금 4일째인가 4거래일째인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연속 수익이 나면은 쭉 그냥 그 회복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세로 조금만 더 하면 10월 달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근데 이거 기대했을 때 항상 얻어맞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10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제 제 영상 댓글에 두 분이 댓글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짧게 앞에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종목 고르는 눈이 남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종목을 고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종목을 잘 고른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종목을 상당히 잘 못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수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풀베팅을 매수했는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제가 가진 종목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너무 못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목 잡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저런 건 있죠. 경험치가 좀 쌓여가지고 거래해본 종목들이 너무 아주 많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적합한 종목, 대장주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 메모 남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 케미칼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급등했었죠. 이날 급등했을 때, 제가 이날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급등하면 이 급등했는 이유를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린 캐멜가 같은 경우에는 대충 제가 적어놓은 게 보면 국내 연구진이 카보네이트를 활용해서 무음극 배터리 개발 배터리를 신기술로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카보네이트 관련 어떤 재료 쪽이 이 그린 케미칼이 그 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급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뉴스를 이제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종목 뉴스가 다 붙었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급등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종목이 쫙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종목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목은 제가 상당히 잘 못 잡는데 이번 상승할 때 여기서 올라올 때 이때는 이상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한 종목들이 수익이 나가지고 그래서 종목을 잘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종목이 좀 많이 서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 분이 며칠째 봤는데 투자 원칙을 적어놓고 왜 그대로 안 하느냐, 투자 원칙을 왜 적어놨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일단
그 투자 원칙은 잃지 않는 이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기 욕심부려서 풀 배팅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쪽에 치중을 해서 조금씩 벌더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치중한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목표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배팅 규칙이 50만 원씩 4번 나눠서 분할 매수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수정을 못 해놨어요. 지금 종목당 200만 원 기준입니다. 가끔 넘길 때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자꾸 이렇게 잡아놓고 하니까 배팅을 너무 무리하게 한 종목에 한 3, 400만 원씩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종목을 매수할 때 100만 원 매수를 안 하고 50만 원 매수하고 그 다음 또 좀 쉬었다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좀 쉬었다가 50만 원 추가로 잡고 이런 식으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갖고 팍 지르는 부분이 좀 해결이 됐어요. 되고 나서 그다음 50만 원씩 자꾸 주문하려니까 이 주문할 때 계산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만 원치 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티플렉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4,215원을 50만 원치 살려면 몇 주를 사야 되냐? 예를 들면 50만 원 나누기 4,215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두 번 매수하는 건 좀 그렇겠다 해가지고 이제 종목당 100만 원씩 매수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매수하는 종목 보시면 태경 BK 100만 원, KPF 200만 원, 티플렉스 100만 원, 한미글로벌 100만 원, 유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목당 기본 100만 원씩 그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못 해놔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안 돼가지고 시장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50만원씩 4번 나눠서 매수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100만원씩 매수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바꿔놔가지고 왜 투자 원칙 적어놓고 이걸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투자 원칙을 정할 때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차원으로 원칙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고요. 그 규칙이 그 몸에 배이고 나면,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도 그냥 배팅이 자동적으로 100만 원씩 탁 들어가고 또 추가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이 투자 원칙 자체를 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투자 원칙을 여기다 적어 놓긴 했지만 이걸 그냥 그 몸으로 완전히 익혀가지고 투자 원칙을 안 보더라도 저절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투자 원칙을 잘 안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100만 원씩 배팅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 집중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 원칙 이제 바꿨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면제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달라지면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할 때마다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미정씨가 일단 그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있게 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면 미증시가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추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1.6% 하락해버렸는데요. 계속 떴다가 하락해버렸는데 이게 왜 좀 그 특이했느냐 하면 미증시가 3. 몇 프로인가 급등했는데 미증시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렸을까?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어제 코스닥을 2,200억인가 매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외국인이 상당 부분 매도를 하면서 미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미국 선물지수도 좀 약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증시가 크게 안 빠졌다는 겁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많이 빠질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이번에 상승했는 이 상승 흐름을 그 완전히 꺾고 내려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긴축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그냥 이 상승했는 부분을 그냥 되돌려서 밑으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줄 거 놓고 한 요 정도 선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승이 나오니까 이제 그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바로 이제 그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빠질 줄 알고 1.6%나 빠졌는데, 미증시가 안 빠져버리니까요. 그 전날 미증시 급등했는 부분이 가만히 돼가지고 들어 올린 겁니다, 위로. 그래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했고요. 지금 그 외국인이 1358억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2200억 정도 매도했다가 오늘 거꾸로 이제 다시 또 샀죠. 그리고 기관도 지금 한 1130억 정도 해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상당 부분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급등해놓고 그 다음날은 빠질 것 같다가 또 들어올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방송하고 있는 이 조금 전에 선물지수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상승하고 있다 거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오늘 국내 증시가 올라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나 올라갔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해 버린다면 이 올라간 부분이 이제 무효가 돼야 되니까 다시 또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지수 자꾸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른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소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거 제가 좀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걸려서라도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사태가 심각한데요. KPF 이게 문제네요. 괜히 뛰어가지고요. 난감합니다. 일단 지금 뭐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실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다른 건 괜찮은 다른 것도 내려오죠. 좀 더 밀리죠. 지금 미국 선물지수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KPF 이 종목이 오늘 되게 좀 제가 신규로 잡은 종목인데요. 이게 좀 지금 부담을 줍니다. 이거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미국 선물지수 빠져버리면 이게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이게 좀 오점이네. 오늘 잘 해놓고 뒷부분에 일단 그건 나중에 종목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간밤에 미정시가 약밥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건 그 전날 급등하고 나서 빠졌는데 생각보다 적게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했다.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적게 빠졌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었지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3 정도인가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그 하락으로 반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다시 어제 매도했던 거를 매수를 다시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그 3% 정도 어제 빠진 것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1.6% 빠졌는데 3%는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게 내일장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일 방향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말 좀 길게 봐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제가 미국 선물지수가 갑자기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워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빠진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했던 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100만원 100만원 하고 KPX 생명과학 요거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T플렉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하락했었습니다. 한
그 0.5%인가 하락하길래 요거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 BK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증시가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간에 거래해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았는데 KPX 생명과학은 정리했습니다. 200만원 다. 바로 거의 본전선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왜 정리해버렸냐면 제가 들어간 거는 화일약품 공장이 폭발했다는 뉴스 나오길래 원재료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 그 생산하는 회사 이런 의미로 해서 어제 강하길래 혹시나 해서 들어갔는데 오늘 화일약품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일약품이 악재가 생겨갖고 밀려야 얘가 올라갈 건데 화일약품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제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는갑다 싶어가지고 거의 바로 KPX 생명과학은 본전선에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이거 그 샀다 팔았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KPX 생명과학은 4,550원에 원래 이 4,550원이었거든요. 그 종가가 어제 종가가 4,5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에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정리했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종목은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같은 종목을 너무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그 대충 말씀드리자면 태경 BK는 그 뭐죠 아침에 시간에 거래해서 잡았기 때문에 한 2% 정도 1.7%인가 떴을 때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마지막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시 새로 100만원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태경 BK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갭으로 떠버려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계속 밀어 올리기에는 좀 쉬었다 가야 될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매물이 몰려 있을 겁니다. 아마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가에 다시 또 재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100만원만 현재 매수했고요. 그 다음 T플렉스는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약간 하락했을 때 잡았는데 다행히 오늘 또 올라갔길래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이익 실현했던 이유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한 번씩 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수가 어제부터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지수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정리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종가에 잡으면 일단 그 손실은 없으니까요. 내일은 내일 보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일단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팔고 새로 잡아갖고 두 종목 그대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건드리고 이 종목은 좀 그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있죠. 그 뭡니까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인가요? 그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한할 때까지 그냥 가져가보자 이런 의미로 그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두 종목은 그 계속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져가려고 이제 보유 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2점 몇 프로 그냥 3%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떨어져가 출발했는데 밀어 올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 계속 누르다가 여기서 쭉 밀어 올려갖고 좀 그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 순간적으로 확 던지는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매수해갖고 저 호가창에 보면 매수 호가가 자꾸 들어가지고 쭉쭉쭉 밀어 올립니다. 쭉 밀어 올리다가 갑자기 해서 순식간에 그냥 쫙 빼버리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대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 빠져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수익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2만 몇천 원 마이너스 나 있다가 플러스로 돌려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좀 수익 나오는갑다 싶어갖고 이제 기분 좋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싹 빠져버려가지고 수익이 상당 부분 확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만 문제가 아니고 유신이라는 종목이 그 한미글로벌을 따라다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가 얘도 한미글로벌이 툭 떨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쭉 빠져버렸어요. 하락해버렸었습니다.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겨우 들어올려가지고 그나마 자리는 이제 그 플러스 0.28로 자리는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이 수익 좀 날 뻔했는데 이쪽에 뭔가 지금 계속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이쪽 그 물량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관련주들이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상승적이었고, 그다음 이 데모라는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 저 현대에버다임, 뭐 해인이라든가 수산중공업, 이 건설 장비 쪽의 종목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했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협상 쪽으로 간다고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 요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은 길게 보고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이거 많이는 안 빠질 겁니다. 이 종목은 네옴시티 쪽이기 때문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때까지 아마 그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어제 갭으로 떴다가 제가 이날 잡았었거든요. 그 전에 잡았는데 시간에서 10% 상승하면서 갭 떴다가 그 많이 안 밀리고 자리를 지켰죠. 이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갭으로 뜨면 보통 누르기 때문에 10%갭 뜨면 여기서 뜨면 밀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떠가지고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여기쯤이 되겠죠. 요 정도 선만 지켜준다면 매물점 먹고 나면 위로 강하게 그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장은 한미글로벌이 대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봉월봉을 한번 볼까요? 최고점이죠. 역사적 최고점이기 때문에 앞에 매물을 다 벗겨놨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만 맞아진다면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 뉴스 뜨면 급등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췄다. 물론 이제 이렇게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 오늘 신규로 잡은 티플렉스하고 태깅 BK는 이제 그 잡을 때 제 생각이 내일 금요일인데요. 이제까지 제가 거래했던 종목 중에 꼭 가지고 싶은 종목, 이 종목은 사갖고 그냥 그 간직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 티플렉스가 가장 그 제 관심을 가지는 종목입니다. 일단 가격이 착하고 저는 실적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실적이 보시면 유동 물량은 조금 많았던데 뭐 양호하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은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치를 거의 그 영업이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70억, 180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1년치 하면 이 영업이익이 2배로 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그 신용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 물량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낮은 가격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요. 이 종목 정도는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이건 그냥 뭡니까 간직하고 싶은 꼭 사고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이 종목 하나 정도는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티플렉스 100만원 잡은 거고요. 그 다음 태경 BK는 뭐 되게 갖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도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고 지금 보시면 원래 그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하고 매출을 보시면 예상이 물론 예상이지만 작년보다 상당히 높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부채비율 유보율 보시면 다 괜찮죠.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요 종목도 뭐 나쁘지는 않은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지열병 관련해 갖고 대성미생물하고 체시스, 우진비엔지, 진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더석더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추가로 대지열병 걸린 뉴스가 나오기만 나오면 위로 날려가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태경 BK도 석회기 때문에 돼지열병하고 관련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돼지열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이런 종목 잡기보다는 관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우량한 종목 잡자. 그래서 이제 태경 BK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은 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한 내일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내일 장 떼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오늘 잡을 때는 내일 금요일이지만 내일까지는 가져가자. 왜냐면 주말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KPF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KPF는 왜 잡았냐면 사우디에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요. 국제유가가 $100를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그 브렌트유가 지금 93달러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 어디 갔죠? 에너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은 솔직히 그 재료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국제유가 올라가는데 뭐 종목 마땅히 살 거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기 좀 그렇고, 지난번에 그 국제유가 막 올라가고 이럴 때 KPF 이 종목이 좀 강한 느낌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이 석탄로 관련한 이런 쪽하고 그다음 정권사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유동물학 1100만 주인데 이 실적이 이 종목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매출도 지금 예상 매출도 껑충 뛰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엇보다도 또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부채가 좀 많긴 한데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여기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때쯤이었는가 여기서 뉴스 나왔습니다. 여기서 뉴스 나와가지고 원래 상당히 실적이 향상될 것 같다고 해서 정권사 멘트 나오고 나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뉴스 띄워놓고 팔아먹었네 그러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땡겨 올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날렸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다음 또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밀리면서 따로 밀렸고 들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이유는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올리다가 어제 다시 거꾸로 밀리고 나서 다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원목으로 뒤로 빼는 거는 조금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만 돌려내가 이 자리 정도만 지켜주면 내일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잡았는데요. 마지막 종가 때 이게 껑충 뛰어가지고 그 종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단일가에서도 뭐 크게 안 밀리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차트는 뭐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이지만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렸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이 음봉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는 비중을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200만 원이 최고치인데요. 일단 200만 원은 잡았고요. 그다음 오늘 게시판 들어갔더니만은 그 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SBB 테크인가 뭐 해가지고 이 KPF가 투자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일 상장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지분을 뭐 47%인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상장하면 이제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 상장 기대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거는 크게 관계없고, 지난번에 여기서 올라갈 때 실적이 좋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이럴 때 이 석탄하고도 관계되는 회사거든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 얘가 올라갔던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느낌상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그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건 200만원 현재 비중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미국 선물지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25로 가고요. 아까 그 하락했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가 거의 뭐 회복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 돌아오고 있죠 지금.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이거는 뭐 길게 볼 거라서 그 괜찮고요. 태깅 BK, KPF, T플렉스 다 지금 하락할 뻔 했는데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이렇게 조금씩 들썩거리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 로봇 관련주도 그 방향을 약간 돌린 느낌이었고요. 인탑사하고 같이 돌린 느낌이었고, 그 다음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뭔지 모르겠지만 살짝 돌리는 느낌이 조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휴마시스 오늘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본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정도로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혹시 뭐 다른 의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방송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일단 10월 달은 이 분위기를 좀 쭉 살려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